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성재의 친어머니 이수정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성희의 치밀한 음모에 희생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둘째, 박영란은 고성희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성희 남동생의 아이, 즉 박성재의 사촌입니다. 셋째, 이 모든 거짓의 시작은 30년 전 한 장에 조작된 사진과 가짜 목격자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설계한 사람은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병실 복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30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정이었습니다. 박성재의 진짜 어머니. 30년 전 바람난 여자라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난 그 여자. 그리고 오늘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증거, 고성희가 만든 완벽한 거짓을 무너뜨릴 결.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여자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 시선을 성재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석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창백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는 어제 그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십니까? 박진석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성재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의 어머니다. 이수정이다. 순간 박성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는 성재에게 평생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우리를 버렸다고. 그래서 성재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박성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3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평생 억눌러온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이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쫓겨난 거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성재는 비웃었습니다. 쫓겨났다고요? 아버지는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셨습니다.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목격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다고요? 이수정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건 고성희가 꾸민 거짓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호텔 목격담도, 그 남자도, 그 사진도 전부 고성희가 만든 조작이었어. 박진석이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수정아, 나는 사진을 봤어.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너무나 선명했어. 이수정은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포토샵 감정서였습니다. 이 사진은 합성이야. 이수정의 말에 박성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작성된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진 합성 확인됨. 원본 사진 2장을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 박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합성이라고요?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희는 내 얼굴과 다른 여자의 몸을 합성했어. 그리고 그 사진을 내 아버지에게 보냈지. 완벽한 각도로 완벽한 타이밍에. 이수정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 3월 12일자 호텔 투숙 기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투숙객 명단에는 이수정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날짜, 그 시간, 그 호텔 어디에도 이수정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호텔에 간 적이 없어. 이수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친정어머니 병원에 있었어 하지만 누군가 내 신분증을 도용해서 호텔 예약을 했지. 박진석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어. 호텔 직원이 너를 봤다고 증언했어. 분명히 너라고 했어. 이수정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술 번복서였습니다. 그 직원은 고성희에게 돈을 받았어요. 이수정의 말에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23년 작성된 진술서였습니다. 전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고성희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이수정 씨를 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고성희 씨가 데려온 다른 여자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짓 증언이었다고요? 그럼 제가 평생 믿었던 이야기가 전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이수정은 네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수정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응급실 기록, 보호자 서명, 심지어 병원 CCTV 캡처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 이수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거든. 나는 단 한 발짝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 하지만 고성희는 그 시간에 합성 사진을 만들어 내 아버지에게 보냈지. 박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나는 30년 동안 거짓을 믿고 산 겁니까? 내가 수정이를 내쫓은 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단 말입니까? 이수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당신을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리고 나를 집에서 쫓아냈죠. 박성재는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평생 억울하게 살아오신 겁니까? 아무 죄도 없이 바람난 여자로 낙인 찍혀서요. 이수정은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고성희를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거야. 이수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바람난 여자로 살아온 내 명예를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박성재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신분증 도용,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죄목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는 죄가 없었단 말입니까?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정은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성재야,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 고성희가 법원에 거짓 진술을 했거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참아온 슬픔이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석이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라니. 나는 그런 것까지 있는 줄 몰랐어. 이수정은 여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 4월 5일자 법원 결정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내가 성재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기록까지 위조했죠. 법원은 고성희의 말을 믿었고 나는 아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100m 이내 접근 금지였어요. 박성재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기록 1994년 1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3개월간 입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위조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이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만든 가짜 서류 때문에 나는 미친 여자가 됐어. 바람난 여자의 미친 여자까지. 아들에게 위험한 여자라는 낙인까지 찍혔지. 박성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가 저를 찾지 못했던 거였군요. 이수정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포옹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억눌러온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성재의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하지만 이수정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숨긴 건 이것만이 아니야. 더 큰 거짓이 남아있어. 박성재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더 큰 거짓이요? 어머니, 대체 고성희 씨는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이수정은 7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일기장이야. 이수정의 말에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쓴 일기지. 여기에 모든 계획이 적혀 있어. 이수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고성희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박진석을 차지하려면 이수정을 제거해야 한다. 바람 피운 여자로 만들면 쉽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박성재는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수정은 8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1997년 5월 20일 신생아 이름 박영라 모친 고민석의 전 여자친구 이름 붙인 고민석. 박성재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민석, 고성희의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영라가 고민석의 딸이라고요? 그럼 영라는 제 사촌이란 말입니까?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라는 고성희의 친딸이 아니야. 고민석이 감옥 가기 전에 낳은 아이지. 고성희는 그 아이를 떠맡아 자기 딸이라고 속였어. 30년간 완벽하게 속였지. 박진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영라가 내 딸이 아니라고. 내가 평생 딸로 키운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정은 9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진석과 박영라 친자 관계 0%. 박성재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0% 완벽한 불일치였습니다. 영라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1996년에 자궁을 적출했어요. 이수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궁근종이 심해서 수술을 받았죠. 그 이후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하지만 1997년에 갑자기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박성재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영라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온 겁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자기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수정은 10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탁 양육 계약서였습니다. 고민석이 감옥에 가기 하루 전 급하게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고민석이 출소할 때까지 고성희가 아이를 양육한다. 그러나 계약서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 기간 중 친모의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성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성희는 처음부터 영라를 자기 딸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고민석은 7년형을 받았어. 이수정의 말에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기 혐의였지. 그 전에 아이를 고성희에게 맡겼고 고성희는 그 아이를 자기 딸이라고 속였어. 고민석이 출소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 박진석이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나는 영라가 내 딸인 줄 알았어. 병원에도 같이 갔어. 출산도 지켜봤어. 분명히 고성희가 낳는 걸 봤어. 이수정은 11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CCTV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는 고성희가 없었어요. 이수정의 말에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산모가 출산하는 걸 지켜본 거예요. 고성희는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아기만 받아왔죠. 완벽한 연극이었어요. 박성재는 CCTV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분만실 앞폭도 고성이가 간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오는 장면, 고성이가 그 아기를 받아 안는 장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은호 씨는요? 은호 씨는 정말 고성희 씨 친딸이 맞는 겁니까? 이수정은 1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1999년 8월 15일. 신생아, 이름 미기재 모친 고성희 부친 박진석 박성재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은호 씨는 고성희 씨가 직접 낳은 친딸이라고요.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내 아버지와 재혼하기 전에 낳은 친딸이야. 그건 사실이야. DNA 검사 결과도 일치해. 그런데 이수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그 아이마저 버리려 했어.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리려 했다고요? 친딸을 버리려 했다고요? 이수정은 13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1999년 8월 17일 작성. 고성희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를 낳고 이틀 만에 입양 보내려 했어. 친딸을 말이야. 나는 몰랐어. 고성희가 그런 서류를 작성했다는 걸. 이수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당신 몰래 진행했어요. 그런데 입양이 성사되기 직전에 누군가 막았어. 이수정의 말에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요? 누가 막은 거야? 이수정은 14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진술서였습니다. 당시 간호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병원장에게 보고했대. 이수정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입양만 요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장이 입양을 중단시켰지. 하지만 고성희는 그 후로도 은호를 냉대했어. 이수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은호가 자라면서 고성희는 그 아이를 학대했어. 방치했고 굶겼고 가뒀어. 박성재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창고 17은요? 은호 씨가 어렸을 때 창고에 갇혔던 기억은요? 그것도 고성희 씨가 한 겁니까? 이수정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것도 고성희가 한 짓이야. 이수정은 15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2005년 3월 14일 창고 17 입구. 고성희가 어린 지은호의 손을 잡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고성희 혼자 창고에서 나오는 장면. 세 번째 사진 창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고성희. 네 번째 사진차를 타고 떠나는 고성희. 박성재는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를 창고에 가둔 채 떠났어. 이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말이야. 음식도 물도 없이 6살 배기 아이를 말이야. 박진석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고성희가 그렇게까지. 이수정은 16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3월 17일 환자. 지은호 탈수 증세 심각 저체온증. 극심한 공포 반응. 박성재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 씨가 겪은 일이 이렇게까지 끔찍했다니. 그런데 고성희는 은호가 혼자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했어. 이수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경찰에서도 모두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CCTV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박성재는 모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숨겨졌던 진실들. 고성희가 만든 완벽한 거짓말들. 어머니,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30년 동안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이수정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증거를 모았어.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증인들을 찾아냈지.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 제시도 정계속 편집도 오래 걸렸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집념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석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정아, 나는 정말 몰랐어.
고성이가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줄은. 나는 바보였어. 이수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30년간 내 아들을 그 여자 손에 맡겨뒀어요. 이수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박성재는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고성희 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사기, 아동학대 모두 가능해 하지만 이수정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고소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 고성희가 30년간 누린 모든 걸 빼앗을 거야. 그 여자가 쌓아 올린 거짓의 왕국을 무너뜨릴 거야. 박성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수하시려는 겁니까? 이수정은 서류 뭉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고성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어.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이수정은 USB를 박성재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결정적 증거가 더 있어. 창고 17 CCTV 영상 전체야. 고성희가 은호를 가둔 순간부터 모든 게 담겨 있어. 그리고 병원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전부 있어. 박성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은호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까? 은호 씨는 자기가 친딸인 걸 알고 있지만 창고 17 진실은 모르잖습니까?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알 권리가 있어. 자기를 창고에 가둔 사람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말이야. 이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았던 트라우마의 원인을 알아야 해. 박진석이 침대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수정아, 제발 천천히 하자. 은호도 영라도 성재도 모두 충격을 받을 거야. 이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 씨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수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재야, 조심해. 고성희는 아직도 위험한 여자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성희가 입원해 있는 병동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완벽한 거짓 속에서 살아온 여자, 그리고 이제 그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한 여자. 고성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박진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에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박성재와 이수정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성재야. 이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거야. 내가 알던 가족, 내가 믿던 관계, 모든 게 흔들릴 거야. 영라도 충격을 받을 거고, 은호도 무너질 거야. 박성재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고성희 씨가 만든 거짓의 왕국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수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잡는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박성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이수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이 없어. 모든 건 고성희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차가운 결의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대가를 치러야 해. 박성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도에는 규칙적인 신호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은호 씨, 박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은호 씨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진실이요? 박성재는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고성희 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은호 씨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고 17에 관한 진실이에요. 전화 너머로 지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창고 17이요. 본부장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은호 씨도 앉아서 들으셔야 할 이야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를 불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 씨, 고성희 씨가 은호 씨를 창고에 가뒀어요. 박성재의 말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증거가 있어요. CCTV 영상이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침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이수정은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성희가 있는 병동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완벽한 거짓 속에서 살아온 여자, 바람난 여자라는 누명을 씌워 진짜 어머니를 쫓아낸 여자, 조카를 딸이라고 속인 여자, 친딸을 학대하고 창고에 가둔 여자, 그리고 이제 그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어머니가 30년간 모은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박성재는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이 조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창고에 가둔 사람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방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성희가 3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왕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박성재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USB 안에 30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숨길 것인가. 하지만 박성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거짓 속에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고. 고성희가 만든 완벽한 거짓말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이에요. 고성희 씨가 저를 창고에 가뒀다고요. 친엄마가 저를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영상이 있어요. 지은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안고 살았던 트라우마의 원인, 악몽처럼 괴롭혔던 그 기억의 진실, 그것이 친엄마의 학대였다는 사실. 지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수정이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괜찮니?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수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수정이야. 성재의 진짜 어머니지.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의 증인이야. 지은호는 이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증인이요. 이수정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30년간 증거를 모았어. 고성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기록했지. 내가 창고에 갇힌 날의 CCTV 영상도 있어. 지은호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창고로 향하는 고성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였구나.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기억이 진짜였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박성재는 지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본부장님, 저는 평생 그 기억 때문에 악몽을 꿨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친엄마였다니. 저를 낳은 사람이 저를 가뒀다니. 이수정은 지은호를 껴안았습니다. 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고성이가 잘못한 거야. 지은호는 이수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찾아 병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 이지혁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지혁 씨, 제 친엄마가 저를 창고에 가뒀대요. 어렸을 때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CCTV 영상도 있어요. 이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고성희 씨가 이런 짓을. 이수정은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고성희가 저지른 죄는 이것만이 아니야. 30년간 쌓인 거짓이 모두 드러날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대가를 치러야 해.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박영라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충격적 순간이 펼쳐지며 고성희와 이수정의 직접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의 전체 진실이 마침내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